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대방 주장을 머리에 이고서는 이길 수 없다 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본소가 있고, 그죠? 본소가 있고 반소가 있고, 본소는 뭐예요? 먼저 소를 제기한 쪽이에요. 부부 중 A와 B가 부부인데, 그죠? B가 먼저 소를 제기했어. 그러면은 이걸 받은 A는 반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면 본소를 제기한 게 유리해요, 반소를 제기한 게 유리해요, 이러면 본소든 반소든 안 중요하다. 그건 안 중요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기세 좋게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변호사 교육을 제가 과거에 많이 했었거든요. 변호사들 실무 교육을 많이 했다. 근데 거기서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많이 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많이 하는 유형들이. 근데 그게 별로 안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본소냐 반소냐 저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한데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냐면은, 본소는 뭐예요? B가, 우리가 A라고 할게요. A인데 B가 먼저 소를 제기해버렸잖아.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어. 그럼 상대방이 자기만의 프레임을 짜겠죠. 자기만의, 우리한테 공격하는 프레임. 너가 때렸다, 너가 바람 폈다, 너가 나쁘다, 뭐 이런 내용을 쓸 거 아니에요, 자기 소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막 여기 이 내용이 다 거짓이고 엉터리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본소장을 받아본 A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을 봅시다. 마음은 나 안 때렸거든, 지가 먼저 때려놓고 내보고 때렸대 하면서 막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당사자 A도 그럴진데, 결국에는, 그죠? A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게 이 실무를 잘 모른다면, 결국에는 실무가 잘 모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말려 들어가는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하는 변호사 어떻게 하냐면, 이 반박하고 싶으니까 의뢰인은 뭐예요? A가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변호사님이 아니고요, 뭐 바람 폈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나쁘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반박한 내용을 막 잔뜩 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소 내면서 뭐라고 냅니까? 때렸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주장을 먼저 쓰고 때렸다고 주장하나 그거 아니고요, 바람 폈다고 주장하나 그거 아니고요, 나쁘다고 주장하나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글을 봐봐요. 그래 놓고 이제 이 B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 글을 쓰는 순서라든지 이 프레임 자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B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썼겠죠. 그 프레임을 잡아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게 뭐예요? 순서가 1번, 2번, 3번이란 말이에요, 결국. 근데 이 반박을 하기 전에 이 A의 입장이 없어, 입장이. 그죠? 이렇게 글이 나가버리면 A의 입장이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되냐면, A는 실제로는 이 상대방이 날 때렸다, 바람 폈다, 나쁘다, 뭐 했다, 내가 돈 벌었다, 이 다 필요 없고, A의 입장에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B가 이렇고 저렇고 실제로는 이랬고 하면은, A의 입장에서 순서는 뭐예요? A 사실관계, B 사실관계, C 사실관계, 이렇게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체적 틀을 보여주면, 이걸로써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 A의 입장이 판사의 눈에, 항상 독자는 누구의? 판사의 눈에 이해가 되고, 그죠? 관점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틀이 이렇게 잡힌다, 우리 프레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프레임 내에서 얘가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바람 폈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자, 이 내용 보셨죠? 그날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렇게만 반박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B에서 또 나쁘다고 나한테 주장했는데 원고는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또 C,
또 뭐 남았어요?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하고 격가지로서 이걸 반박을 넣어야 된다. 실제 사실관계가 어땠다는 거를 맥락을 끊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보여줘야지 아 이런 사건이었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이렇게 서면을 써버렸다. 우리 반소장을.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순서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A, B, C 해갖고 전체 맥락이 딱 보여가지고 이 사건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때렸다는 주장은 망구 자기들 주장 플로우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때렸다는 걸 반박하는 거 C죠. C를 넣고 바람 폈다는 걸 반박하는 거 뭐예요? A죠. A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나쁘다는 걸 반박하는 거 B였죠. B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주장이 그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C, B, A, B 순으로 형성됐죠. 이 글을 읽고 그죠? 이 글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A, B, C 어쨌든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인기간 제가 지금 진짜 단적으로 얘를 간단하게 끊어서 표현했는데도 순서가 바뀌면 이래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혼인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유리한 관점에서 시간 순서대로 쫙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여주고 그걸 또 입증을 해야지 판사가 아, 이 사건 부부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요 원고가 B가 잘못했네. 이게 느껴질 텐데 반박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내가 중요한 사건을 다 쪼개가지고 순서 어그러뜨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꼬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판사님 내가 할 말 다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거를 읽고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해 주세요 하면 판사님이 해줄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인과 다르게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마음에 크게 있거든요. 한쪽 말만 들어도 안 되고 사건의 단편적인 걸 잘라낸 것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순서도 없이 다 쪼개져 가지고 상대방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쪼개져서 들어간 이런 글을 읽어보고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해져 버린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 일반인의 마음은 어때? 이 상대방 소장을 읽어본 의뢰인의 마음은 어때요? A의 마음은 반박하고 싶지. 그냥 내가 지금 저거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사실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제가 거짓말했어. 저거 거짓말이야. 막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A의 마음은 그거는 이해를 해. 근데 이제 담당 변호사는 뭐예요? 프로죠. 프로는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 들어간 이런 서면을 쓸 것 같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린 거죠. 본소를 먼저 제기한 게 유리한 거지. 그래, 그 수준에서는. 하지만은 반소를 낸다는 게 상대방 글에 반박하는 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프레임 내에서 상대방 주장도 반박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제가 우리 그 타이타닉하고 같이 오래전에 개봉됐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아미스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미스타드. 그 영화에서 유명한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그 한 문장이 굉장히 변호사들이 노예들을 위해 가지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변론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의뢰인의 실제 그 결론적으로 의뢰인들마다 다 스토리가 다르다. 그 의뢰인의 스토리를 살리는 변론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취지는. 그런 게 같은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를 살리는 변론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고 설득력이 생기고 우리 프레임에서 판사님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지 상대방 프레임에 상대방의 주장을 내 머리 위에 얹어놓고 그죠? 상대방 프레임에 내 주장들을 다 쪼개가지고 잡아넣는 변론을 해버리면 상대방 말에 대해서 내가 반발했다는 인상밖에 못 주는 거지. 그죠? 그거 아니고요. 나 억울한데요. 이런 인상밖에 없는 거지. 그래, 너의 스토리가 뭔데? 이래 물어봤을 때. 이 글은 어때요? 나의 스토리요? 판사님 봤잖아.
C, A, B 있잖아. 이거를 판사님이 알아서 시간에 맞게 다 재조합해가지고 A, B, C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해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판사님 뭐라겠어? 그 변호사한테. 아니, 당신이 우리 애한테 돈 받고 변론하면서 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가 시간 순서 다 쪼개서 넣어놓은 거를 내가 왜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죠? 대충 판결하려는데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깨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본소 반소 예를 들었고, 실제로 또 많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상대방 주장에 매몰돼 버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자, 이 케이스는 아주 많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상대방이 바람을 폈어. 우리가 원고야. 그래서 명백한 증거가 있어. 우리 쪽에 원고든 피고는 어쨌든 우리한테 명백한 바람의 증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소장에서 우리가 이제 원고라고 칩시다. 소장에서 피고가 바람 폈다. 명백한 증거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둘이 같이 튀어나오는 사진이 있다. 그죠? 명백한 증거가 있다. 위자료 내놔라. 이랬어. 그러면 상대방은 뭐래? 피고는 할 말이 없을까? 있어. 어떻게 하냐면 피고가 조금 뭐 영리하다고 하나? 이렇게 하면은 어떤 수작을 부리느냐. 수작이라 표현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어떻게 수작을 부리느냐. 상대방 변호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불리한 거죠. 이 바람핀 명백한 증거는 이 피고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제 그 다음 서면에서 이 이야기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그죠? 근데 말이야, 이 원고가 A라고 할게요. 이 A가 이거 관련해서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또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막 이제 격가지를 풀어내기 시작하고, 이거를 거의 주처럼, 이거를 이제 축소시키고, 이걸 부각시키는 걸 축소시키고, 이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상대방 전략에. 우리 A 의뢰인은 어때요? 처음에는, B가 바람 폈거든. 나 증거 있거든. 해서 들이밀었어. 근데, 제가 A 변호사면,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 거는 내용에 대해서 별 증거도 없고 큰 의미도 없이 시비 걸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동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이 A 의뢰인은 어때요? 이거 저거 요거 나한테 막 지적한단 말이야. A가 잘못했고 자기는 B는 바람 펴놓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A가 이만큼 잘못했다 하잖아. 그죠? 반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박 서면을 어떻게 쓰냐? 이 이야기는 왜냐면 상대방의 서면에서는 이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고, 그죠? 자, 이제 초짜 변호사라고 가정을 하고 반박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반박 서면을 쓸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반박 쓰면은, 자, 이 상대방의 주장을 1, 2, 3, 4로 제가 표현할게요. 그러면 요건 우리 유리한 건 없고, 날라가고 이미 없어. 이 반박 서면에 상대방은 요 서면을 냈기 때문에, 자, 상대방은 1이라 주장하는데요. 우리 의뢰인 A의 말을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2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의뢰인 A의 말을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3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아니고요. 4라고 주장하는데 아니고요. 우리는 어설픈 변호사는 뭐예요? 요 서면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이 증거는 과거 서면에서 나왔지. 그죠? 그러면 또 얘는 또 뭐라고 하느냐. 또 이 서면에 재반박하겠죠. 그러면서 이쪽 변호사는 뭐라 생각하겠어? 걸려들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1, 2, 3, 4가 얘는 아니라고 하지만 맞다고요. 맞다고요. 1, 2, 3, 4 주장이 맞다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몇 차례 반복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판사든 양쪽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 명백한 프레임과 증거는 저기 앞에 있는 서면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1, 2, 3, 4 가지고 맞네, 옳네, 그러네 싸움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판사님이 판결을 할 때 이게 그죠? 크고 중요해 보이겠어요?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겠어요? 저게 없다. 계속 언급을 안 했으니까 판사가 저거를 영어로 판단 안 하겠지만 판사의 느낌에도 이걸로는 뭐 별로 다 터진 것도 없고
뭐 1, 2, 3, 4 이 지금 피고가 시작한 1, 2, 3, 4 가지고 소송 내내 싸웠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죠? 이게 맞네, 옳네, 그러네 하면서. 그러면은 판사의 눈에는 1, 2, 3, 4가 있고 저기 우리의 명백한 증거가 격가지로 들어가가지고 에라이 서로 위자료 니도 잘한 거 없고 너도 잘한 거 없다. 위자료 서로 없는 걸로 해. 이래버리면 B 변호사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변론하느냐, 그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절대로 안 말려들죠. 왜 안 말? 아니 이 A 1, 2, 3, 4 중요하지도 않고 뭐 핵심적이지도 않고 결정적인 것도 아닌 거 이 프레임을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난 이제 살짝 걸려. 아까 초차배기 변호사 이래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말려 들어갔는데 저는 AB 1, 2, 3, 4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면을 낼 때 그래 수작을 나한테 부렸네. 근데 나는 안 걸려들어. 내가 서면을 내면 그죠? 명백한 증거 있죠. 이걸 다시 이만큼 언급합니다. 앞에 이 1, 2, 3, 4 반박하기도 전에 이 사건은요 판사님 얘가 바람 폈거든. 얘가 엄청나게 잘못했고 이 명백한 증거인데 1, 2, 3, 4라는 요만큼 1, 2, 3, 4라는 헛소리를 자꾸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펴봤는데 1, 2, 3, 4 사실도 아니고 큰 의미도 없더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반박은 넣었죠. 근데 이 서면에서 우리 서면이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명백하고 유리한 증거나 프레임을 제가 강조를 하지. 그죠? 판사 10번을 반복해도는 저는 이러거든요.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제발 요거 좀 보지 말고 요거 별로까지도 아니고 요걸 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몇 달 동안 반복돼 가지고 나중에 판사님 판결문을 쓰러 간다. 그럼 판사님 머릿속에서 1, 2, 3, 4가 핵심이겠어요? 뭐겠어요? 이 A쪽 변호사가 계속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판사님 머릿속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가 원했던 이 빨간 부분이 그죠? 이만큼 채워지고 그 다음에 격가제로 1, 2, 3, 4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피고 이거 바람 펴놓고 원고한테 잘못했다고 뭐 지적하네. 뭐 넌 더 나쁘다. 위자료 더 줘라. 왜 이러냐. 별로 증거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거 가지고 이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당사자들이 의뢰인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 프레임 걸면 여기 혈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 변호사님 이거 1 거짓말이고요. 2 거짓말이고 3 거짓말이고 4 거짓말이라는 내용을 이만큼씩 써가지고 변호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변호사가 그냥 기계적인 변호사는 못해요. 그냥 잡아 넣어 준단 말이에요. 의뢰인이 한 말을. 그죠? 그러면 사건은 산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유리한 증거는. 그래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제가 의뢰인한테 설명을 하죠. 의뢰인 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반박은 해야 되는데 이거 증거도 없고 크게 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만 알려주면 제가 적절하게 반박을 하겠다.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왜 변호사님 나 1, 2, 3, 4 이만큼 써서 줬는데 왜 요만큼밖에 안 써서 냅니까? 나 불만이에요. 이러기 시작하면 그죠? 상대방 프레임에 말려들자는 이야기거든. 그랬을 때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가 이거 의뢰인 써준 거 그대로 1, 2, 3, 4 옮겨 쓰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편하지. 그죠? 그거를 갖다가 괜히 축소해갖고 의뢰인을 또 설명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더 피곤하단 말이에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송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상대방이 변호사는 딱 영리하게 프레임 딱 걸고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변호사들 그냥 이대로 따라오는 걸 아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근데 이걸 굳이 또 다 넣어달라 제가 넣어드립니다. 넣어는 다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 프레임을 최대한 안 잃어버리려고 부각을 1, 2, 3, 4를 안 시키려고 얘들이 주장한 거를 그렇게 변론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A, B, C, D 주장하고 1, 2, 3, 4 주장하면은 그거 맨 위에 올리고 의뢰인한테 물어봐갖고 반박 서면 쓰고 이게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변론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길 사건도 지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자료 분명히 받아올 사건인데 프레임 알려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위자료 없는 걸로 되죠. 반대로 제가 B를 변론할 수 있잖아요. B를 변론하면 똑같이 이렇게 프레임 작전을 걸죠. 그럼 상대방 변호사가 말려든다. 거의 대부분 말려들어요. 말려들면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는 거지. 상대방이 A가 잘못한 게 이만큼, 원래는 실제로 우리 레인이 더 많이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뭐 0은 아니겠지만 요만큼인데, 결국에는 서로 위자료를 상쇄시켜버리면 B 변론은 아주 잘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특히 실력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신뢰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수위 조절 잘하고 분량 조정 잘하고 부각을 잘하는 글을 자꾸 써내면은 결과는 많이 달라져요. 지금 제가 예시로 위자료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재산분할이면 그 결과가 몇 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